대령님, 그 말 꼭 지금 해야겠습니까? 술 냄새 가득한 회식 자리, 그는 얼굴 붉힌 채 웃어넘기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방금 쏟아낸 말이 얼마나 나를 세웠는지 그의 떨린 손끝이 먼저 드러냅니다. 옆자리에 앉은 조용한 여성 자문위원은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눈빛은 금세 식어버린 공기보다 깊습니다. 말없이 물컵을 돌리는 손짓조차 절제돼 있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선 바람이 회식장을 지나갑니다. 주변 간부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가고 누구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순간 어떤 발표가 모든 사람의 시선을 그녀에게로 돌립니다. 왜인지 모를 기묘한 침묵과 정적 속에서 그는 알 수 없는 불안에 목을 삼킵니다. 그리고 곧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과거와 비밀, 오래 잠들어 있던 인연 하나가 터질 듯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단 인사과장 마정도 대령, 52세입니다. 군 생활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처럼 말투도 고집도 딱딱했습니다. 부대 관사는 낡은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고 책상 위에는 수십 년 쌓인 인사 자료가 빼곡했습니다. 정도는 늘 자신이 조직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도는 눈을 떴습니다. 30년 동안 반복된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면도를 하고 군복을 입고 정갈하게 단추를 채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독수리 계급장이 오늘도 반짝였습니다. 관사를 나서며 정도는 아내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정도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부부란 세월이 지나면 편안한 침묵 속에 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부하 장교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정도는 가볍게 답례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도 검토해야 할 인사 서류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도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수많은 군인들의 진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중위는 아직 어리니까 보직을 천천히 주고 이 상사는 경력이 오래됐으니 승진 심사에 넣어야겠군. 정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의 판단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나이, 경력, 그리고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관이었습니다. 정도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정도는 동기들과 함께 장교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부대 이야기, 후임들 이야기, 그리고 변화하는 군대 문화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예전 같지가 않아. 특히 여군은 더 그래. 정도가 입버릇처럼 꺼낸 말이었습니다. 옆자리의 동기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정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떠먹었습니다. 이런 대화는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정도와 동기들에게 이것은 일상이었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도는 인사 상담을 위해 찾아온 소령 한 명을 맞이했습니다. 여군 소령이었습니다. 소령은 다음 보직에 대해 문의하러 왔습니다. 대령님, 다음 보직으로 작전 참모 자리를 희망하는데 가능할까요? 정도는 잠시 소령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전 참모는 좀 힘든 자리야. 밤샘도 많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거든. 행정 쪽으로 알아보는 게 어때? 소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소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례를 하고 나갔습니다. 정도는 그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요즘 여군들 패기 하나는 대단해. 무리하려고 들어. 정도는 자신이 소령을 위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소령의 표정에 담긴 실망과 좌절을 정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정도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도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관사로 돌아가는 길, 정도는 부대 안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동안 이 길을 걸으며 정도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후임들이 성장하는 모습, 부대가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한 가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만 그 자리에 멈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도의 일상은 안전했지만 구식이었고 평온했지만 불편한 공기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정도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군대 내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도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또 그 소리네. 군대에 무슨 성평등이야. 정도는 투덜거리며 다른 채널로 넘어갔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잠시 정도를 바라보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도는 그 시선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정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도는 내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간부 회식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동기들과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정도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정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낡은 관사의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정도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펼쳐질 거라 믿으며 정도는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몰랐습니다. 내일 저녁 자신의 입에서 나갈 한마디가 30년 쌓아온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간부 회식 날이었습니다. 저녁 6시 정도는 동기들과 함께 부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안은 이미 시끌벅적했습니다. 선후배들이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정도는 자리에 앉으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정도는 좋았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서로를 이해하는 동료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술이 한 순배 돌고 두 순배 돌았습니다. 정도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정도는 술잔을 들어 옆 사람과 건배를 했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데 한 잔 더 하자고. 자리가 무르익어갈 무렵 누군가 인사정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여군 장교 진급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도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 여군은 소령까지면 됐지. 더 바라는 게 뭐야? 정도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정도에게 쏠렸습니다. 일부는 어색하게 웃었고 일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정책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군대는 전투 조직이야. 실력으로 평가해야지 성별로 배려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정도는 자신의 주장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도는 술을 한 모금 더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정도의 시선이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조용한 민간 자문위원 윤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은 말없이 물컵만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정도는 서영을 보며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 말이야. 민간 자문위원이시잖아. 그런데 군대 일을 뭘 알겠어? 정도는 기세등등하게 이어붙였습니다. 서류만 보는 민간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현장을 모르면 입 다물어야지.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도는 여전히 술기운에 취해 웃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당황한 얼굴로 정도를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탁자 아래에서 장군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진동했습니다. 1명, 2명, 3명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도는 이상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식당,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휴대폰을 보며 당황하는 장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도는 옆자리 동기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다들 그래? 동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을 뿐입니다. 정도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컵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앞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 묵직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군이 정도에게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도, 오늘 술 좀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일어나는 게 어때? 정도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이상한 분위기 때문인지 갑자기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도는 식당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술 기운에 머리가 무거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동료들과 속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사로 돌아가는 길 정도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몇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동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정도야, 오늘 말 좀 조심했어야 했어. 정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도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저 술 취한 동기의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사에 도착한 정도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어딘가 멍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정도는 신발을 벗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식 다녀왔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도는 거실을 지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식당에서의 이상한 분위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려는 순간 식당에서 본 서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담담한 표정,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침묵이었습니다. 정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이 꺾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입에서 나간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은 깊어갔고 정도는 불편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도는 계속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보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정도는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도의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정도는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젯밤 술이 과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정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정도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본관 강당에서 신임 보직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도는 평소와 다름없이 세면을 하고 군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정도는 어젯밤 회식이 떠올랐습니다. 식당에서의 이상한 분위기, 장군들의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뭐 별일 있겠어. 정도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정도는 평소처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몇몇 부하 장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경례를 올렸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정도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본관 강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임 보직자 발표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군 조직에서 보직 발표는 곧 권력의 재편을 의미했습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조직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정도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도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선을 피하거나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정도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강당 불이 어두워지고 단상에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신임 보직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하나씩 이름과 보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도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지나갔습니다. 정도는 팔짱을 끼고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크린에 한 이름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신임 인사참모총장 윤서영 소장. 순간 정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가 펼쳐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도는 눈을 깜빡이며 다시 스크린을 보았습니다.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는 여전히 그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윤서영. 어젯밤 회식 자리에서 정도가 깎아내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물컵만 건드리던 민간 자문위원, 정도가 서류만 보는 민간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도는 급히 고개를 돌려 옆자리 동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동기는 난처한 표정으로 정도를 피했습니다. 정도는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사회자가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윤서영 소장님은 투스타 장군으로 내주부터 정군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참모총장으로 부임하십니다. 투스타, 소장, 인사참모총장. 그 단어들이 정도의 귀를 때렸습니다. 정도는 어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여군은 소령까지면 됐지. 민간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정도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강당 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놀라워하며 박수를 쳤고 일부는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정도는 그 속에서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정도 옆에 앉아있던 중령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령님, 어제 그 자리에 윤 소장님 계셨잖아요. 정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어났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강당에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도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도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 시선들이 정도를 짓눌렀습니다. 비웃음, 연민, 충격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고 누군가는 아예 정도를 보지 않으려 애쓰며 지나갔습니다. 정도는 그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자신의 무지가 드러난 순간의 수치심이었습니다. 정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당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상 옆에 서영이 서 있었습니다. 몇몇 장군들이 서영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영은 담담하게 악수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도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도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도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도의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당을 나서는 정도의 뒷모습을 몇몇 사람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정은 정도를 향한 것이었고 안도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도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도는 주먹으로 벽을 가볍게 쳤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정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세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평가받는 자리였습니다.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라 판단당하는 위치였습니다. 정도는 천천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도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도는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날의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강당에서 본 서영의 이름,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정도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도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정도는 자세를 바로 하며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2명의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팀 소속이었습니다. 정도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감사팀이 찾아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령님, 인사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정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최근 3년간 작성하신 인사평가 자료와 보직 추천서를 확인하겠습니다. 정도는 책상 앞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수년 동안 작성해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도는 그 서류들을 꺼내 감사관에게 건넸습니다. 감사관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감사관의 손이 한 서류에서 멈췄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감사관은 다른 감사관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대령님, 이 평가표를 보시겠습니까? 감사관이 서류를 정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도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2년 전 작성한 여군 장교 평가표였습니다. 정도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성은 장거리 작전 부적합, 출산 전까지 승진 배려 필요, 육아 휴직 가능성 고려하여 핵심 보직 지향. 정도는 그 문구들을 읽으며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배려라고 믿었던 판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읽으니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대령님, 이런 평가 기준은 군의 인사 규정에 어긋납니다. 감사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도는 서류를 손으로 덮으며 울컥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변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도 자신의 손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정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관은 다른 서류들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하나씩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추천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평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정도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수년 동안 얼마나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 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관들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상급 부대에 보고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관들이 사무실을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정도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도 자신의 손글씨로 가득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정도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썼다니. 정도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도는 복도에서 서영과 마주쳤습니다. 서영은 장군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이 빛났습니다. 정도는 얼른 자세를 바로 하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경례. 서영은 담담하게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정도의 귀를 때렸습니다. 정도는 복도에 멈춰서서 서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은 흔들림 없이 걸어갔습니다. 정도는 그 모습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존재감이었습니다. 정도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생각들이, 판단들이 모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도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정도는 혼자 관사로 돌아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사무실에 있기가 버거웠습니다. 관사문을 열자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도는 대답 대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저녁을 차렸습니다. 정도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떠먹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정도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내의 물음에 정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정도의 표정은 그 말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며 아내는 알았습니다. 정도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을 마친 정도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정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생각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더 큰 무언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도는 매일 아침 출근했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부하 장교들이 정도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말을 걸지 않았고 업무 보고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정도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오후 정도의 책상 위에 한 통의 공문이 놓였습니다. 정도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문 내용을 읽는 순간 정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진급 심사 결과 탈락, 보직 조정 대기 발령, 교육 이수 명령 외부 강의 청강 필수. 정도는 공문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진급 탈락, 대기 발령, 그리고 교육 이수 명령까지였습니다. 정도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정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정도는 교육 이수를 위해 본관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얇은 노트와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도는 주변을 의식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도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도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강당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강당 안에는 이미 여러 장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도는 뒤쪽 자리를 찾아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리가 정도에게는 불편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도가 자리에 앉는 순간 단상 위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서영이 서 있었습니다. 소장 계급장을 단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서영은 강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날 자신이 비웃었던 그 사람, 민간이라며 깎아내렸던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교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도는 노트를 꺼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중대장 2명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전날 그 말했던 대령 맞지? 맞아. 회식 자리에서 여군 소령까지면 된다고 했던 사람. 지금 앞에 서 계신 분한테 말이야? 응. 그것도 소장님인 줄 모르고. 정도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정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영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현대군 조직의 인사관리입니다. 특히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도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다양성, 포용성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바로 자신이 무시해왔던 가치들이었습니다. 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군 조직은 오랫동안 획일적인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열린 시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정도는 노트에 펜을 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서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도를 향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랬을지도 몰랐습니다. 편견은 조직을 병들게 합니다. 성별, 나이, 출신에 대한 고정관념은 인재를 잃게 만듭니다. 정도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이 노트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정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도는 그 1시간이 마치 하루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도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정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당이 텅 비었습니다. 정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상 위에 서영이 아직 서 있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서영이 정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정도는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영은 단상에서 내려와 천천히 정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도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경례. 서영은 담담하게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정도 앞에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도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정도는 몸이 굳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강의 내용 어떠셨습니까? 정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정도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도는 자신이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미안했습니다. 서영은 잠시 정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저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정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기회를 줬다면 더 빨리 자랐겠죠.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질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진실이었습니다. 정도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도는 처음으로 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오만이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정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고 강당을 나갔습니다. 정도는 혼자 강당에 남았습니다. 정도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 저녁 점호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당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텅 빈 강당이 정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도의 군 생활 30년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도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도는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도가 평가했던 사람들, 정도가 보직을 결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군 장교들도 많았습니다. 정도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해냈습니다. 이 보직은 너무 힘들 거야. 출산 계획은 없어? 가정과 일을 병행하기 어렵지 않아? 당시에는 배려라고 생각했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차단이었습니다. 정도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정도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기회를 막았을까?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도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도는 인사과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기 발령이 났지만 인수인계를 위해 며칠간 출근해야 했습니다. 정도는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년 동안 작성한 평가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도는 한 장씩 서류를 꺼냈습니다. 읽어내려가며 정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곳곳에서 편견이 드러났습니다. 여성이라 체력적 한계 있음, 육아 휴직 가능성으로 장기 프로젝트 부적합, 감정적 대응 우려. 정도 자신의 손글씨였습니다. 정도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수십 장의 서류가 책상을 뒤덮었습니다. 정도는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능성을 막았는지 말입니다. 정도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정도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본관 복도를 걸으며 정도는 여러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인사하지 못했습니다. 정도는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인사참모 총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도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정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도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영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령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도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소장님, 이것들은 제가 지난 몇 년간 작성한 인사평가서입니다. 서영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도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했는지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서영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대령님, 이것을 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정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바로잡고 싶습니다. 서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정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도는 그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대령님, 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미 내려진 평가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급 기회를 놓친 사람, 원하는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도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후회만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전체 간부 회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령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체 간부 회의는 사단의 모든 주요 간부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말입니까?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이 공개적이었다면 사과도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정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대령님,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더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정도는 경례를 올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두려움과 결심이 교차했습니다. 관사로 돌아온 정도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회의에서 할 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정도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 정도는 다시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과의 말, 반성의 말, 그리고 변화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도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채워졌습니다. 정도는 펜을 내려놓고 종이를 읽어보았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알았습니다. 완벽한 사과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도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가올 회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정도는 이제 알았습니다. 전체 간부 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정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습니다. 정도는 세수를 하고 군복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 단추를 채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한 아내가 정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 있어요? 정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주 중요한 일이야.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정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정도는 아내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본관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정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랍에 넣어두었던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종이가 땀에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정도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도가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정도는 조용히 자리로 향했습니다. 단상 옆에 서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정도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도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격려도 아니고 압박도 아닌 담담한 시선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오늘의 안건을 설명했습니다. 인사정책 개선안, 교육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기타 안건들이었습니다. 정도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안건 발표가 끝나고 사회자가 기타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정도는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높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도에게 쏠렸습니다. 사회자가 정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정도 대령님 말씀하십시오.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도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정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정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도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회자가 비켜주었습니다. 정도는 단상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정도를 응시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편견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정도의 손에서 종이가 떨렸습니다. 정도는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군은 소령까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중요한 보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력적 한계가 있다며 작전 분야를 배제했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정도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차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깨닫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기회를 잃었습니다. 진급을 놓쳤고 원하는 보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정도는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성한 평가서들의 문제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인사참모총장님께 제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누구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정도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도는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은 담담하게 정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윤서영 소장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도는 서영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 회식 자리에서 제가 한 말들은 무례했고 오만했습니다. 소장님의 능력과 경력을 무시한 발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서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굳어있던 입가가 조금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도는 다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들 중 많은 것이 편견이었습니다. 정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은 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바꿀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정도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종이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정도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자세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정도는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냉소적이던 시선이 부드러워졌고
무관심하던 얼굴에 진지함이 담겼습니다. 정도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도는 한 걸음씩 천천히 걸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정도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도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존경합니다, 대령님. 정도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길 정도는 서영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도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서영은 담내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하셨습니다. 정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정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도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정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거웠던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무게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이제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정도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부대안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정도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도는 인사과장 직책을 잃었습니다. 대신 교육대에서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초급 상담 및 지도 장교였습니다. 젊은 장병들과 함께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전의 정도라면 이 보직을 굴욕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도는 달랐습니다. 첫 출근 날 정도는 교육대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본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정도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업무 안내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도는 의자에 앉아 안내서를 읽었습니다. 장병들의 고충 상담, 적응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정도는 안내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오전 첫 상담 대상자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군 소위였습니다. 소위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소위가 들어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정도는 담내하고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소위는 의자에 앉으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도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보직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다. 작전 분야를 희망하는데 주변에서 여성에게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정도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몇 달 전 정도 자신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정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위님, 작전 분야를 희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위는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도전하세요. 힘들다는 말에 주눅 들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소희님의 의지와 능력입니다. 소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도는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소희님이 원한다면, 그리고 준비되어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소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용기가 생겼습니다. 소희가 사무실을 나간 후 정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훈련장에서 장병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정도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정도는 복도에서 한 여군 중령과 마주쳤습니다. 몇 달 전 정도에게 작전 참모 보직을 문의했던 바로 그 소령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중령이었습니다. 대령님, 안녕하세요. 중령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도는 경례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진급 축하합니다. 중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정도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중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후배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정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늦게라도 배우고 있습니다. 중령은 가볍게 손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정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오후 정도는 교육대 강의실에서 젊은 장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주제는 리더십과 소통이었습니다. 정도는 단상에 서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청중들이 정도를 주목했습니다. 정도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편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편견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정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일찍 배우십시오. 성별, 나이,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소희가 정도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오늘 강의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정도는 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리더가 될 겁니다. 저녁이 되어 정도는 관사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도는 신발을 벗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았어. 아내는 정도를 보며 웃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정도는 아내 옆에 서서 함께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정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주방 일을 도와주다니 처음이네요. 정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우려고. 저녁 식사 후 정도는 거실에 앉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긴 대화였습니다. 정도는 요즘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내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아내의 말에 정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어. 덕분에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됐으니까. 며칠 후 정도는 본관에 들를 일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영의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정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정도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영은 서류를 보다가 정도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대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도는 경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서영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대령님 스스로 변하신 겁니다. 정도는 서영 앞에 섰습니다.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조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조직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거리요. 서영은 정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령님. 정도는 경례를 올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도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달 후 정도는 교육대 운동장에서 젊은 장병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체육 활동을 돕고 있었습니다. 정도는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도의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넓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도는 관사로 돌아가는 길에 부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도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세계는 작아졌지만 마음은 넓어졌어. 정도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정도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 멀리 본관 건물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서영의 사무실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도는 그 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군요. 정도는 벤치에서 일어나 관사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깨에 걸린 무게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거웠지만 견딜만 했고 때로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관사에 도착한 정도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정도를 맞이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정도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당신도. 그날 밤 정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정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새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편견의 잔해 위에 변화가 싹 텄습니다. 정도의 세계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도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더 따뜻하게, 더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정도는 잠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으로 고요한 숨소리로 말입니다. 내일도 정도는 교육대로 출근할 것입니다. 젊은 장병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정도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도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부대는 고요했습니다. 별들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 별빛 아래 한 사람이 조용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그렇게 마정도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그 과거에서 배운 것들은 미래를 밝히는 불빛이 되었습니다.